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 5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 곱셈 공식 5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2가지 있었죠.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에 대한 그 공식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공식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짠짠 이렇게 했죠. 2ab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요식만 남겨두고 요 2ab를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형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 이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죠. 항등식.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곱셈 공식 5가지는 모두 다 항등식이에요. 즉 A, B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죠.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모두 다 뭐다? 항등식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 합의 제곱은 맞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이쪽에 두 번째 내용인데 여기 한번 해볼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차의 제곱이죠. 어떻게 보면 두 수를 빼었죠. 예, 이 차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제곱도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 짠짠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요식만 남겨두고 이것을 이항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형 공식 2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변형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알아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보시면 여기 이제 A 플러스 B가 있고 여기는 A, B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외우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물론 쉽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말로 외울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A 플러스 B를 이 두 수의 이렇게 합이라고 한 글자로 말하겠습니다. 합.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합. A 플러스 B는 합. 그리고 A, B는 뭐죠? 곱. 이렇게 할게요. 곱. 합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가 정확하게 합을 적을게요. 합이죠. 합곱.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제곱의 합이라고 할게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됐죠? 그리고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선생님이 합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합의 제곱. 자, 이렇게 한글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A 플러스 B를 뭐? 합. A, B는 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제곱의 합. A 플러스 B 제곱은 그러면 여기 합이니까 맞죠? 합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에서
제곱의 합과 합의 제곱은 식으로 표현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제곱의 합, 아래의 것은 합의 제곱.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형 공식은 우리가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x 더하기 2y는 5, 또 2x 마이너스 y는 4이다.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뭐를 x, y 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즉, 뭐 대입법을 쓰든지 대입법을 쓰든지 가감법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죠? 우리 중2 때 연립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x와 y 값을 알면 x와 y 값을 우리가 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어서 x 값과 y 값을 안다면 이 두 개의 합도 알 수가 있죠. 차도 알 수가 있죠. 또 제곱의 합도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봤을 때는 1차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었죠. 우리는 중학교 때.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합이 주어지고요. 곱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냥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x값에 얼마를 넣고 두 개 더해서 5가 되고 두 개 더해서 6이 된다면 A가 2고 B가 3이면 어때요? 5가 되죠. 그럼 두 개 곱해보세요. 6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또는 A가 3이고 B가 2가 되어도 두 개 더하면 5가 되고 두 개 곱하면 6이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가 자 방금처럼 6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합시다. 7. 자 7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풀 수가 있나요? 두 개 더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개 더해서 5가 되고 두 개가 곱해서 7이 되는 이 A, B의 값을 방금처럼 이 A, B가 곱해가 6이 됐을 때처럼 2, 3을 바로 찾을 수가 있나요? 7일 때는 바로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럴 때도 A와 B의 값을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고1 때 배우는데 고1 때 배우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1차와 이게 지금 몇 차죠? 1차죠. 지금 이 식이 1차고 이 식이 1차잖아요. 두 개의 1차의 연립방정식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xy 값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a 플러스 b의 5 물론 요걸 뭐 x 더하기 y라고 해도 똑같아요. 요 식이 x 더하기 y는 5 xy는 7 이래도 똑같습니다. 맞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a 플러스 b는 5 요거는 몇 차가 되죠? 1차죠. 1차. 1차고 a 곱하기 b가 7이다. 그럼 이건 몇 차가 됩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가 됩니다. 이처럼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 풀이 방법은 고1 때 배웁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하면 1차를 2차로 뭐 하면 된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A 값과 B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자, 합과 곱의 값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합과 곱의 값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만약에 물어볼 때 이렇게 제곱의 합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곱의 합. A 값의 제곱과 B 값을 제곱해서 더하라. 이런 걸 물어본다면 굳이 이놈을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는 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제곱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합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돼요?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곱하기 곱이 얼마죠? 7이죠. 따라서 5, 25, 마이너스 2, 7, 24면 답은 11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놈을 연립방정식을 풀 수는 없지만 그리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A 값과 B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죠. 모르지만 누구의 값은 알 수 있다. 각각을 제곱한 값의 합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A 값, B 값을 구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즉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제곱의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1번, 2번 내용을 합쳐서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합이 되겠죠. 합. 합과 여기는 곱이 되겠죠. 합과 곱을 한다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죠, 차. 차. 두 수의 차. 빼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죠? 곱이죠. 곱이죠. 이럴 때 두 수의 차와 곱을 나누면 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A 값과 B 값을 정확하게 몰라도 즉 합이나 곱이 주어졌을 때 또는 차나 곱이 주어졌을 때는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안 하고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값, B 값을 모르고도 우리가 제곱의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이 대단히 중요한 공식인데 자, 이 두 번째 것보다는 이 첫 번째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문자로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웁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맞죠? 뭐에 합의 뭐에서 제곱에서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이죠. 두 배의 곱을 뭐한다? 뺀다. 이렇게 외웁시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뺀다. 이렇게 외웁시다. 이쪽은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제곱의 합은 누구? 차의 제곱에서 맞죠? 물론 여기 S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차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뭐한다? 더한다. 이렇게 말로 외웁시다. 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뺀다. 자, 이럴 때 여기 먼저 뭐가 나왔죠? 합이 나왔죠. 합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오는다? 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곱의 합은 차의 제곱에서 먼저 뭐가 나왔죠? 차가 나왔죠. 그러면 두 배의 곱을 만다 반대 거 더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식을 여러 번 적을 거예요. 여러 번 적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식을 안 적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중학교 때는 물론 이 식을 외우기 위해서 바로 적고 푸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을 안 적고 바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거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과 이 4번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가지고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a-b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습니다. a-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a 제곱, b 제곱, 2 짠짠 하면 선생님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a 제곱이 나올 거고 b 제곱이 나올 거고 2 짠짠 하면 2ab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제곱하면 a 제곱 나오고 b 제곱 나오고 2 짠짠 하면 2ab가 나오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같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제곱 똑같고 b제곱 똑같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2ab가 있죠. 근데 두 식이 같아지려면 이 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4ab를 해준다면 여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준다면 요 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과 같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주면 여기가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어서 좌변의 식은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식은 뭐냐면 얘를 여기 있는 마이너스 4ab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이항하면 이쪽에 남는 게 뭐가 남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남고 여기는 a-b의 제곱이 되고 저것을 이걸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4ab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a제곱이 있고 b제곱이 있고 2ab가 있죠. 그죠? 자, 여기는 a제곱이 있고 b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은데 여기는 2ab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죠. 따라서 여기 4ab를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ab로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바로 뭡니까? 합이죠, 합. 합. 여기는 뭐죠? 곱이죠. 즉, 합과 곱을 알면 뭐를? 차를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합을 제곱하고 곱을 4배에서 빼면 차의 제곱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차를 제곱해서 곱을 4배 하죠. 차를 제곱해서 곱을 4배 해서 두 개 뭐 하면 더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 합의 제곱값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인데 이 식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은 고등학교 가도 이게 나오는데 이 식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자,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서 요 항만 요것만 이렇게 이항해 보세요. 요것만 이항한다면 이런 식이 나오나요? 요 a-b의 제곱을 이항하면 요 플러스 4ab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이항하고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항한다면 이 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씩을 합쳐서 하나로 외웁시다. 무엇으로 외우느냐?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바로 4배의 곱이다. 4배의 곱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물론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할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과 차의 관계에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이 공식을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 쓰느냐 하면요. 언제 쓰느냐 하면 합과 차, 합하고 차에 대한 관계, 합하고 차에 대한 관계는 우리 수학식에서는 이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과 차의 관계, 합과 차의 관계. 여기는 보세요. 합이 여기 있죠. 합이 있고 곱이 있죠. 곱이 있고 여기는 제곱의 합입니다. 얘는 차가 있고
곱이 있죠. 그런데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또는 차와 곱이 주어졌을 때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이고, 자, 이 식은 뭐냐면 어떤 합하고 차의 관계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잡아보고, 여러분 이 네 개의 공식을 빨리 외워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서 이렇게 식으로 적어서도 외울 수가 있겠죠. 외울 수도 있지만, 자, 1번 공식을 어떻게 외우자고요? 같이 해봅시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제곱의 합은 차의 제곱이 나오면 2배의 곱을 뭐한다? 더한다. 다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다.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다. 제곱의 합은 차가 나오면 차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더한다. 이렇게. 그리고 3번, 4번은 합쳐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바로 4배의 곱이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웠다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번을 먼저 봅시다. 지금 합이 6이고 곱이 5입니다. 합이 6이고 곱이 5일 때, 자, 합이 6이고 곱이 5일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는 것이 바로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제곱의 합. 그럼 제곱의 합은 합과 여기가 합이죠.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니까, 자, 식으로 죽는다면 이 제곱의 합은 어떻게?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을 빼주면 되겠죠. 합을 제곱했으니까 2배의 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6이죠. 2개 더한 게 6이니까 6의 제곱은 얼마? 36이고 곱이 5니까 5를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26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개 더해서 6이 되고 2개 곱해서 5가 되는 A값, B값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은 어떻게? 제곱의 합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차가 나오고 곱이 나왔죠. 차가 나오고 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곱의 합을 물어보죠. 제곱의 합을 물어보면 어떻게? 차의 제곱에서 맞죠? 플러스 2AB를 하면 되겠죠. 차를 제곱했으니까 곱을 2배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차는 얼마죠? 4니까 4의 제곱 16이고 합은 마이너스 3, 곱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인데 2배 하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어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자, 합과 곱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뭘 구하라고 합니까? 자, 차를 구하라고 하죠. 차. 근데 차에 뭐를 구한다? 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배의 곱을 빼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2AB니까 마이너스 4AB 해야지 이쪽에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6이니까 6, 36, 그 다음에 곱이 5니까 5, 4, 20. 따라서 16이라는 것을 차의 제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차가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는데 합의 제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식으로 죽는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2AB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4AB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가 얼마예요? 4니까 16이 되고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공식이 완전히 안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이런 식을 먼저 한번 적고 풀어도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이 연습하다 보면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뭘 물어보죠?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제곱의 합을 물어보죠. 그럼 제곱의 합은 두 가지가 있죠. 다시 제곱의 합은 구할 수 있는 게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뭐한다? 합의 제곱이니까 빼도 되고 뺀다. 맞죠? 또는 차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뭐한다?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인데 합이 나왔죠.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36. 자, 합의 제곱이니까 빼야 되죠. 두 배의 곱 얼마? 10이 되어서 이렇게 26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문장을 외우면요. 이렇게 식으로 외우지 말고 문장으로 외우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도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인데 뭐가 나왔어요? 차가 나왔죠. 차가 나왔은 게 차의 제곱 16에서 차를 제곱했으니까 더해야 되겠죠. 얼마를? 두 배의 곱을 얼마?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어떻게 풀어주느냐? 3번, 4번은 바로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바로 몇 배의 곱? 4배의 곱이다. 이렇게 배우면 지금 물어본 게 뭐를 물어보죠? 차의 제곱을 물어보죠. 그러면 바로 이것을 물어본다는 말 맞습니까? 차의 제곱. 맞죠? 차의 제곱. 따라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이 차의 제곱이니까 보세요. 차의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이 얼마죠? 36. 마이너스 차의 제곱을 물어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 내가 구하는 것은 4배의 곱이다. 그럼 얼마죠? 곱이 오니까 4배의 곱 20이 되겠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16을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차가 나오고 곱이 나오는데 물어본 게 합의 제곱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합의 제곱 맞죠? 합의 제곱 내가 구하는 거 마이너스 맞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16은 맞죠? 16은 4배의 곱이다. 4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2 되어서 16이 이하하면 네모는 바로 얼마? 4가 된다는 것을 식을 적지 않고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아래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원래 식으로도 한번 풀고 좀 빨리 푸는 모습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합과 곱이 주어졌네요. 그죠? 자, 1번 제곱의 합이죠. 그럼 얘는 바로 합이 주어졌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6이니까 제곱은 36. 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의 제곱이 나왔죠. 차의 제곱은 여러분들 원래대로 공식으로 쓴다면 x 플러스 y 제곱과 맞죠? 어떻게? 마이너스 4xy를 하면 되겠죠. 여기 공식이니까. 그럼 합이 얼마예요? 6이니까 36. 곱은 3이니까 12가 되어서 바로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차가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이니까 차의 제곱에서 20과 만족하려면 차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2배의 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차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곱이 2니까 얼마 되나요? 4가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얘는 합의 제곱이니까 차가 주어졌으니까 차의 제곱과 비교한다면 플러스 4xy를 해준다면 좌변 우변이 똑같겠죠. 여기가 2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y니까 플러스 4xy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가 되고 xy 곱이 2니까 8이 되죠. 따라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 식을 적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뭐죠?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뭐다? 합의 제곱. 합의 제곱 맞죠? 합의 제곱 얼마? 36 마이너스 2배의 곱 얼마? 6이 되어서 그죠? 맞죠? 얼마? 30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맞죠? 제곱의 합은 맞죠? 뭐여서?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합이니까 뭐 한다? 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차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이다. 를 이용하면 차의 제곱 요것을 물어보네요. 그죠? 그럼 합의 제곱이 얼마요? 66이 36 마이너스 요거는 차의 제곱이니까 요 자체가 차의 제곱이죠. 는 4배의 곱이다. 얼마? 12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차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차가 나왔으니까 더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꾸 외우라고 선생님이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의 제곱 얼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 더하죠. 2배의 곱 4가 되어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 제곱을 묻죠. 그러면 다시 여기 거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합의 제곱을 물어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 요 놈의 제곱이 얼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니까 4죠. 는 4배의 곱이니까 8입니다. 따라서 합의 제곱은 얼마다? 1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 봅시다. 주어지는 게 보통 뭐가 주어지겠어요? 합이 주어진다든지 차가 주어진다든지 곱이 주어지겠죠. 이게 주어지면 맞죠? 이게 주어지면 우리는 제곱의 합이나 합의 제곱이나 차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죠. 어떤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가 있었죠.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합의 뭐라고요? 합의 제곱에서 맞죠?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뭐한다? 뺀다. 또는 차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더한다. 맞죠?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2xy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은
하나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즉 합의 이번에는 A과 B로 해볼게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X값과 Y값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맞죠? 왜? 하나는 몇 차죠? 얘는 1차고 얘는 1차고 얘는 2차면 사실 1차를 2차로 뭐 해서 대입을 해서 X과 Y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걸 이용할 때 이렇게 합과 곱이 주어지지 않고, 자, 합과 곱이 주어지지 않고,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보통은 합과 곱이 주어집니다. 합과 곱이 예를 들어서 합이 뭐 5이고, 곱이 7이다. 자, 이럴 때 뭐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맞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A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5이고 B는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이거일 때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은 얼마입니까? 또는 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A 값, B 값이 이렇게 주어질 때 바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숫자를 잘 보시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오고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오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합과 곱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합과 곱. 자, 합은 얼마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5가 사라져서 얼마? 4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 자, 곱은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뭐해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합차가 되겠죠. 합차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 그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이 A 값과 B 값이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고 숫자는 똑같죠.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를 먼저 구한다. 합과 곱을 먼저 구한 후 물어보는 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구한 후 뭐다? 물어보는 것을 계산한다. 반드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명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를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로 켤레수라 합니다. 켤레수. 그래서 켤레수가 나오면 이 하나는 2 플러스고 하나는 2 마이너스죠.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처럼 켤레수가 등장하면 켤레수가 나오면 뭐부터 하라? 합곱부터 구하라. 이게 바로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합과 곱이는 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켤레수가 나오면 맞죠? 저 켤레수란 유리수 부분은 똑같고 무리수 부분도 똑같죠. 이 똑같죠. 유리수 부분 또 루트 5, 루트 5
무리수 부분이 똑같으면서 하나는 플러스로 연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것을 켤레수라 합니다. 그래서 켤레수가 나오면 합곡부터 구하라.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후에 다른 어떤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 예상하면 되겠어요. 자, 그것은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유형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다면 x가 2일 때 2x 마이너스 5는 얼마입니까? 즉 식의 값을 구해주는 거죠. 즉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식의 값. 어떤 x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의 값은 바로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 알겠습니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플러스 1 해도 됩니다. 자,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잠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입한다면 이걸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1. 자, 다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합시다. 플러스 1. 자, 그러면 x 자리에 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건 얼마 되죠? 앞에 거 제곱하면 2, 뒤에 거 제곱하면 1, 2 짠짠하면 2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요거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어서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또 2하고 마이너스 2도 없어져서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루트 2를 이항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루트 2를 이항해도 어떻습니까? 20과 20은 변함이 없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왜? 등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럼 전개를 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 x 제곱. 뒤에 거 제곱은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맞습니까? 아, 자, 잠깐만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자, 이항을 할 때, 자, sorry. 미안해요. 자, 이게 아니라 이항을 할 때 어떻게 이항하느냐 하면 요 루트 2를 남겨두고 숫자를 이항해야 됩니다. 숫자. 자, 그러면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한쪽을 무리수를 놔두고 이항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루트 2를 이항하면 안 되고 무리수를 남겨두고 플러스 1이 이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뭐 한다?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 x제곱, 자, 뒤에 그 제곱 1이고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변은 루트 2의 제곱이면 2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뭐 되나요?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식과 잘 관찰해 보시면 보세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노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과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어서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처음에 좀 잘못 이해했는데,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주고 설명할게요. 자, 누구를 이해하느냐? 다시. 루트를 남겨두고, 그죠? 루트를 남겨두고, 누굴 이해하느냐? 숫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숫자를. 즉, 루트를 남겨두고, 숫자 플러스 1을 이해하면 x 마이너스 1은 루트 2가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짠짠 맞죠? 우변은 2가 되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2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 물어보는 식과 잘 비교해 본다면 어때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똑같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얼마로? 1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값 1이 바로 요 값이 되니까 1 플러스 3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다 보면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잘 나오는데 켤레수일 때는 바로 뭐부터 구하고 출발해라? 합하고 곱을 항상 구해놓고 출발한다. 요 말. 켤레수가 나오면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놓고 먼저 출발하고 자 이런 형태는 바로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 유리수를 이해하면서 자 양변을 제곱하면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관계식과 문제 주어진 식과 잘 관찰하여 어떤 값을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약간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루트만 남겨주고 숫자가 이항한 후 양변 제곱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